가기선은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미국의 거대한 쇼핑 시즌이라고 하죠. 추수감사절에 이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 주간입니다. 과연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정말로 생소한 상황 가운데 닥치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네, 모이지 말아라. 식구들끼리 모이지 말아라 하는 이런 상황에서의 추수감사절이 과연 미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데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보통 소매 판매 연중 기간에 저도 이 수치를 보고 믿을 수가 없는데 연간 판매하는 매출의 70%가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다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이라는 의미가 왜 블랙이야? 추수감사절 다음인데 왜 블랙이야? 이 블랙이 장사하시는 분들 장부에 까만 잉크, 블랙 잉크로 기재를 한다. 블랙 잉크는 뭐예요? 흑자. 드디어 연중으로 흑자가 나는 때가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이 쇼핑과 관련된 재미난 뉴스들이 오늘 몇 가지가 눈에 귀에 들어오는데요. 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사랑했습니다만 먼거 할아버지는 완전 사랑한 회사인 코스트코 홀세일의 주식을 다 팔았다고 나옵니다. 뉴스가. 블랙 프라이데이면 코스트코 제일 박터지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13억 달러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확실히 버크셔의 투자 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90세 넘어가면서 후계자들의 공간이 굉장히 커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비접촉 시 당연히 아마존이 사상 최고를 찍지 않을까? 매출을 신기록을 찍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단순히 신기록일까요? 네, 중국의 알리바바도 광군제인 11월 11일 광군제 때 사상 최고 신기록을 썼는데 게다가 언택트한 환경이 더욱더 가속화되어서 아마존이 좋았던 상황에서 이번에 진짜 정점을 찍는 그런 흐름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워렌 버핏도 그런 데 투자한 게 아닌가? 이미 작년도에 아마존을 일부 투자를 했었죠. 그러면 이거 테슬라도 투자했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그 정도의 지분을 살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곳은 버크셔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논란들이 있거든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항상 과거 10년간의 데이터를 뽑고 그리고 핵심은 소매주거든요. 소매주를 사는데 근데 사실은 그 테슬라는 그 버핏이 사기엔 너무 비싼 주식이에요. 작년에 샀으면 모르겠는데 버핏이 사기엔 너무 비싼 주식이라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마존, 네, 어쨌든 뭔가가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네, 오늘 화면이 좀 다르죠. 네, 카메라를 좀 바꿨어요. 더 좋은 줄 알고 바꿨는데 더 못생기게 나오는 것 같으네. 죄송합니다. 원래 못생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머리만 있었으면 좀 가려줬을 텐데. 머리 심어주는 광고 같은 거 안 들어오나요? 그냥 광고비 안 받고 공짜로 머리만 심어주면 오케이 하겠는데. 네. 네. 다시. 자, 이번 주 한국 시장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신고가 갱신이 가능할 것이냐. 미국 시장 주말에 흔들렸지만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주는데 일단 미국의 그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지난주까지 외국인들은 1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어요. 11월 들어와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주식을 사주었습니다. 거래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큰 뉴스가 떴죠. 연준과 미 재무부 간의 불협화음이 떴어요. 그러니까 특별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 원래 시한은 연말까지는 맞아. 근데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걸로 하는 거죠. 지금 그것을 다시 재갱신해주고 하실 줄 알았더니 그냥 끝낸다라고 했어요. 재무부에서.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연준이 좀 반발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반발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와서 코로나 이후에 연준과 재무부는 항상 호흡이 잘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그러진 거죠. 대통령 당선이 안 됐을까봐 그 다음 차기 대통령과 아니면 민주당과의 공화당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 네, 그러기에는 너무 심한 카드가 아닌가 하는데 한편에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 원래 망해야 돼. 이 회사는 망하는 게 나아. 그래야 전체적으로 산업 상황들이 좋아져. 그런데 이런 긴급 대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망해야 될 기업이 안 망해. 이건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 아니냐라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향후에 더 좋은 발전을 이룰 수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도 일부 있어요.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좀 불안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그 전에 앞단에 뭐가 있었죠? 미국의 채권 금리의 지나친 상승, 지나친 상승, 즉 약세, 채권 시장의 약세가 있었고, 그로 인한 또 하나의 문제, 달러 약세가 있었어요. 이 달러와 약세가 있으면서 지난주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시황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뭐가 좀 이상해지고 있냐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구리 가격이 지금 7,000달러대 중반 수준까지 향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구리값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WTI도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오르는 상황들. 왜냐면 그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면 딴 건 몰라도 유가는 영향을 받았는데 오히려 올랐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달러 약세의 흐름, 거기다가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의 디지털 화폐 실험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강세였어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모르겠고, 저도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쪽인데, 암호화폐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 18,000불인가? 네, 비트코인 어마무시하게 가격이 올랐어요. 네, 이런 변화들이 지금 있는데, 이것들이 달러와 약세 그리고 채권 금리의 상승 이런 것과 연관이 없을까요? 저는 연관 당연히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럼 사실은 투자 대안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달러를 피하고 미국의 채권 시장을 피하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은 어디였다? 한국이었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11월 달에 그것이 장렬되었다 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연준의 프로그램이 마감되는 것들이 얼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국 시장에서 오늘 일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해 보이고, 전체 한 주 시간에 봤을 때 미국이 그 CDC죠, 그 질병통제센터에서 아예 돌아다니지 마라, 가능하면 만나지도 마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추수감사절 이 연휴 시즌을 지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될지가 매우 큰 관심이 되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이번 달에 11월 한 달에 무려 286포인트라는 기록적인 상승폭을 기록했고, 퍼센테이지로도 12%라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한 주 더 올라간다면 아마 지수 상승폭으로는 거의 역대급 상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미 많이 올랐고 미국에서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주 정도는 조정하고 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정하지 않고 만약 이번 주까지 간다면 이번 한국 시장이 굉장히 강세가 된다라는 얘기고, 월요일날 오늘 만약에 조정이 크지 않다면 이번 주에 우리는 거래소 역대 최고치 2607포인트를 돌파하는 걸 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도 감안해야 되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중요한 건 어디죠? 한국 시장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환율 방어가 잘 이루어질지 굉장히 큰 관심인데요. 1100원 깨질 것 같은 상황에서 개입이 있었어요. 브레이크 빵 밟으면서 1119원까지 쫙 올렸습니다. 쫙! 한 10원 가까이로 그냥 쫙 한 방에 올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절절절절절 또 그 전처럼 또 절절절절 시냇물은 절절절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환율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또다시 1115원 수준.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홍익희 선생님하고의 대담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홍익희 선생님 그 대담이 토요일 날 2번 나갔습니다. 토요일 날. 토요일은 현재 시장과 관련된 재미난 내용이고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안목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일요일은 월가의 역사에 대해서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이 월가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듣고 나시면 저희가 왜 이렇게 연준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자꾸 맨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성원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뭐 이제 막 100개, 200개 막 이건 너무 손쉽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홍선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 이걸 가능하면 시리즈로
가능하면 시리즈로 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어제 일요일날 저녁에 올라갔던 것과 토요일날 오후에 올라갔던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환율 과연 다시 졸졸졸 1115원까지 내려갔는데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이냐. 어찌되었건 달러 약세가 상당히 기조적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포착이 되고 있어요. 네, 구리 가격에서도 포착이 되어지고 있고 한국과 중국의 환율에서도 포착이 되어지고 있고 비트코인에서도 포착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이번 주에도 여전히 11월 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네, 환율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기업 뉴스 중에 또 한번 살펴볼 건 GM이 향후 5년간 전기차 자율주행에 30조 원의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정말 여기서 또 생각나는 기업은 네, 테슬라죠. 테슬라가 고맙죠. 왜 제가 자꾸 테슬라가 고맙다는 표현을 쓰는지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보시게 될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 테슬라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참으로 애석하게도 일본은 지난 20년간의 디플레 때문인지, 아니 이제 30년이죠. 30년간의 디플레 때문인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또는 수율이 안 맞아서 이익이 별로 안 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파나소닉의 증설이 굉장히 더뎌요. 지금도 유럽에서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증설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미 증설했고 삼성 SDI가 매우 공격적인 수준으로 헝가리 공장에서의 증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SDI의 양극재 소재를 제공하게 될 에코프로 BM도 증설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회사,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죠. 이 소재 회사 중에 포스코 케미칼에서도 조 단위의 유상증자, 조수준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재 회사가 조를 사이즈가 얼마나 크면 그러겠습니까? 네. 조 단위의 투자를 한다는 건 몇 가지 있어요. 뭐 이제 원재 그 흑연과 관련된 이제 원자재도 사놓고 양재 관련 소재도 사놓고 그다음에 설비 증설도 하고 이게 다 섞여 있는 건데 이 정도면 포스코 케미컬이 작은 회사는 아니지만 엄청난 규모의 유상증자이고 시설 투자이고 재료 투자입니다. 이건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이런 투자를 했다간 회사가 휘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업체들의 이런 증설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파나소닉이 미적미적하는 사이에 한국 기업들의 증설은 뭐 LG화학은 이미 했었고요. 빵빵빵빵 터지고 있어서 결국 테슬라는 한국의 도움 없이 클 수 없고요. 일본 업체들이 미적미적하면서 세계 최강의 제조업 강국 그리고 기술 강국 일본이 뒤로 처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테슬라의 앞선 흐름과 더불어서 한국 자동차가 전기차, 네, 이건 홍익희 선생님도 얘기하셨던 거고 저도 동의하는 내용인데 전기차를 통해서 일본 자동차 시장을 역전시키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미 지금 그 한 20% 정도 6천 그 수출 금액도 상당히 많이 쫓아왔거든요. 지금 저희가 일본에 한 20%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쫓아왔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까지 뒤집어지는 상황이 오면 그런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GM이 여기서 5년간 전기차 자율주행에 30조 원 투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그 회사 시가총액 보세요. 30조 원이 작은가? 시가총액 얼마 안 됩니다. 근데 5년간이긴 하지만 3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건 무엇이다? 테슬라로 인해서 생긴 전기차가 드디어 자동차의 확고한 세그먼트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측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이건 한국 시장에 상당히 유리한 뉴스고 우리가 결국 테슬라 덕분에 세계 산업계에서 일부 또 하나를 또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은 내연기관을 2030년에 폐지한다고 했고 많은 국가들이 2035년에 내연기관 폐지하겠다는 뉴스들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요. 미국 지표들은 이제 어떻게 돼? 부양책 약발이 다 했기 때문에 4차까지 부양책 약발이 다 됐고 5차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들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데요. 11월 소비자 신뢰지수 100.9에서 98.9 정도로 후퇴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10월 개인 소비 지출도 0.3% 증가로 기존 1.9월 달 1.4% 증가해서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 주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IHS 마켓의 11월 제조업 및 서비스 PMI 지수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리고 10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24일에는 11월 소비자 신뢰지수,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요. 그걸 S&P 케이스 실드 주택가격지수, 주택가격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발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25일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와 10월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고 개인 소득 내구재 수주, 신규 주택 판매,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가 발표되고 3월 국내 3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예비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11월 FOMC 의사록도 발간이 되고요. 26일은 이제 추수감사절, 목요일은 추수감사절, 그리고 27일은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조기 종장이 됩니다. 그래서 월, 화, 수에 우리는 미국 시장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연은과 재무부의 불협화음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거기에 문제가 더 크게 될 것인지 여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자, 이번 주 미국 시장은 흔들렸고 과연 한국 시장은 흔들릴 것이냐, 아니면 외국인들의 투자처가 역시 중국, 한국 정도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들어올지. 실제로 지금 신흥국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그 디폴트 위험이 계속해서 크고 있거든요. 디폴트 위험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디폴트 위험이 나오고 있는 신흥국들이 과연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막 20%인가? 네, 20% 맞을 거예요. 20%대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이쪽은 엄청나게 잘 들어간다. 그러면 가장 좋은 투자처가 중국과 한국이다라는 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미국 시장에 흔들릴 걸 얼마나 한국에 반영할까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환율이 어떻게 또 움직이게 될 것인지가 이번 주에 시장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점 확인하시면서 월요일 날 한국 장전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네요. 정말 말이 많네요. 네. 앞으로 더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일주일도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 되시고, 자, 한번 가봅시다. 2607포인트 돌파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월요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안녕.